꿈을 꾸지만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꿈을 심지 않기 때문이다. 꾸리면 몇 배가 되어 돌아오는 부의 황금률. 책 제목 멍상하는 거지 행동하는 부자. 롤란 로버츠 2세 지음 장지혁 옮김. 롤란 A 로버츠 2세 롤란 A 로버츠 2세는 뛰어난 기업자이자 투자가이다. 현재 사립학교 부지의 안전평가와 안전훈련을 수행하는 세이프 스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크라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리버티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아내 르네와 딸 오드리 로렌과 함께 플로리다 주 펜사클러에 거주하고 있다. 장재욱 옹집 경남 진주 출신으로 외대 통역대학원 졸업, 20년간 미국 기업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근무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학업 중이며 블로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몽상하는 거지 행동하는 부자. 몽상하는 거지 행동하는 부자. 롤란 로버츠 2세 지음 장지혁 옮김. 헌사. 이 책을 존경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다. 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남들이 내 꿈을 빚고 예민할 때도 이들은 내 가능성을 확신하며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추천사. 부자가 되는 법을 다룬 책은 많지만 부자로 가는 로드맵을 이 책보다 확실하게 제시하는 책은 찾기 힘들다. 저자는 부자가 되는 비결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자가 되는 비결만 생각하고 책을 선택한 독자들은 예기치 않게 반가운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저자가 겪은 성공과 실패를 마치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처럼 공감하는 것은 물론 뜻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 책의 저자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로버츠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고 말하는 대로 믿고 행동하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양심이다. 이 책에 나오는 성공 비결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다. 장마다 저자가 삶을 통해 검증한 성공 원칙과 기법이 빼곡히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교훈과 원칙은 간결하고 있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며 각 장의 끝에는 친절하게 핵심 포인트까지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대인관계 및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상위 5%에 해당하는 성공자 클럽에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를 쥐어주는 것이다. 이 책이 알려주는 성공 원칙을 확신하고 성공의 행동에 옮기면 현재의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일 존슨 인디렉스 세일즈 부서장.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또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까?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궁금증에 휩싸이게 된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자를 꿈꾸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이 책의 주된 목적이 여러분을 부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성공 비결을 확인하고 더 큰 부자와 성공을 꿈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신 덕분에 그다지 부족한 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나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더불어 확실한 경제관념을 물려받은 행운을 누렸다. 그 뜻을 나도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그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걸 돕고 싶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웨스트버지니아는 미국에서 비만 인구와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주에 속한다. 그보다는 가난이 무슨 훈장이로 되는 것처럼 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반대 길을 걷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간절히 부자가 되기를 바랐던 나에게 그들은 패배자의 저녁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가능성 없이 없는 일에 매달리는 몽상가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부자가 그 없는 주위 환경을 감안하면 그들의 그러면 인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과거는 물론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도 돈과 관련된 지식이 없거나 그것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많다. 그 이유는 부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순전히 운에 달린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하면 사는 동네, 집의 크기, 자동차의 종류와 대수, 여행 횟수와 행선지, 기본적인 먹을거리까지 최고급으로 즐길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 책을 선택한 여러분은 다르다. 여러분은 자신이 부자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따라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해 지식을 쌓으며 부자가 될 준비를 한다. 실패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접어두고 부자를 향한 외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실행에 옮기는 용기 있는 사람은 채 5%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곳곳에 숨어있는 실패와 암초를 피하고 성공으로 직행할 수 있는 비밀의 문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그 문 뒤에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제1장 오프라 윈프리처럼 불우한 현실 뛰어넘기. 제2장 인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제3장 환경을 통제하라. 제4장 돈. 제5장 더 많이 얻는 비밀. 제6장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 상황을 뒤집어라. 제7장 성공과 실패의 열쇠. 제8장 믿음의 마법. 제9장 성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 제10장 호랑이 눈처럼 뜨거운 열정. 제11장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제12장 꾸준한 끈기가 관건. 제13장 책임은 선택상이 아니다. 제4장 성공 이미지의 강력한 효과. 제15장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 제16장 썩은 토마토를 피하라. 제17장 시간과 돈의 레버리지 효과. 제18장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제19장 성공에 대한 절박감을 가져라. 제20장 자연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에필로그. 제1장 오프라인 프리처럼 불우한 현실 뛰어넘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옛날에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하인 3명에게 각각 $1,000, $2,000, $5,000를 맡기며
그 돈을 마음껏 굴려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고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하인 3명을 불러 그동안 돈을 어떻게 굴렸는지 확인해 보았다. 2,000달러와 5,000달러를 맡긴 하인은 돈을 2배로 굴려 4,000달러와 10,000달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1,000달러를 받은 하인은 그대로 1,000달러만 내놓았다. 주인이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원금 미처 은금마저 까먹을까 두려워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고 했다. 돈을 불리지 못한 하인은 돈을 그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로 쫓겨났고 돈을 2배로 늘린 하인은 칭찬과 함께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시장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101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이유 마태 효과 기독교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13장 12절과 25장 29절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조건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는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있으니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에게 주어야 전체 재산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다. 재산을 늘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의 국왕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세 하인에게 은덩어리를 하나씩 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 이 돈으로 장사를 하고 내가 들어오면 다시 나를 만나도록 하라고 말했다. 국왕이 들어오자 세 하인이 국왕에게 찾아갔다. 제일 첫 하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은 한 덩어리로 10덩어리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국왕은 첫 번째 하인에게 10개 도시를 상으로 줬다. 이어서 두 번째 하인이 입을 열었다. 저는 주인은 덩어리 하나로 5덩어리를 벌었습니다. 국왕은 두 번째 하인에게 5개 도시의 이를 상으로 줬다.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은덩어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지금까지 감춰두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왕은 세 번째 하인의 은덩어리를 첫 번째 하인에게 주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릇 적은 것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빼앗아야 한다. 많은 것이라면 다다익선이니 그에게 더 줘야 한다. 이 이야기는 빈익빈 부익부 혹은 이긴 자가 모조리 먹는다는 성자독식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를 또 다른 말로 마태효과라 부른다. 마태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1960년대 말에 그 저서 과학사회학에서 처음 언급했다. 명성이 드높은 과학자들이 특정의 과학적 기여를 할 경우 인정을 많이 받으나 무명한 과학자들은 그러나 인정이 보류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지도교수와 무명의 대학원생이 공동 저술한 논문이 조명을 받게 되면서 세간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노벨상 수상자에게 집중됐다. 가난한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 돈 관리의 기초 상식을 보여준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작은 돈을 잘 관리해야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상식을 재테크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나는 중간층이나 중상위층으로 가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다. 늘 성공과 목표를
목표 달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달려왔다. 이렇게 꿈이 큰 사람은 현재보다 잘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없다. 설사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람은 성공을 꿈꾼다. 그처럼 누구나 성공을 원하는데도 정작 성공하는 사람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가? 꿈꾸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왜 성공했다는 사람은 보기 힘든 것일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들이 성공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성공했다고 생각할까? 성공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성공에 대한 정의나 정도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성공의 정도를 가름하는 기준 요소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나는 아직 내가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성공자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높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성공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았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나는 도전할 것이 있다는 사실에 고무돼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된다.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동기부여나 노력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반면 성공자로 불리면서도 계속 꿈과 열정을 불태우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내가 볼 때 성공의 고지를 중간만 넘으면 모두들 대단하다는 평가를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그러므로 남들이 과대평가에 절대 우쭐해 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보다 약간 더 낫다고 해서 빌 게이츠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에 비하면 나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통과 보통 이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보통 사람이란 연봉 4만 달러, 주 5일 근무, 직장, 연 2주의 휴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 2개, 15만 달러 상당의 주택, 약간의 저축과 뮤추얼 펀드, 자산, 신용카드 빚이 있고 주말에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이 상위 5%를 제외한 대다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들 역시 고급 맨션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삶을 꿈꾸지만 설사 그런 기회가 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호화생활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금액을 상속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부자의 삶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부자가 되어도 그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든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은 중산층 주택단지가 눈에 띈다. 이러한 집은 보통 2,500평방미터 약 70평 이내의 규모의 방 3개, 화장실 2개, 자동차 2대가 들어가는 차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상에서는 제법 근사하게 보여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모두 지구멍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시내에서 떨어진 교외로 날아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탁 트인 사이에 넓게 펼쳐진 멋진 정원, 야외 풀장, 100피트 약 30m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워터파크, 3월 골프장, 패스트푸드 가게, 놀이시설의 2배나 되는 아이들 놀이터 등이 갖춰진 초호화저택을 만날 수 있다.
주차장에는 리무진, 허머, 스포츠카 등 각종 고급 자동차와 요트가 줄지어 서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골프장 뒤편 활주로에서 가가용 비행기까지 볼 수 있다. 벽기 100m는 짐작한 드라이브 웨이, 사유지 내의 차도를 지나 집으로 들어가면 농구 코트가 갖춰진 실내 체육관에 온갖 최첨단 전자기기가 구비된 미디어룸이 있다. 내 기준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보통 이상의 집이다.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이런 멋진 집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통 집에 매달려 평생을 살 수 있겠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물론 원하는 것을 잘 안다고 해서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0년간 줄곧 원하는 것을 외쳤음에도 여전히 갖지 못할 사람이 태반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꿈조차 꿀 수 없다. 내가 꿈꾸는 집은 그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종이에 명확히 기록해보라. 그 목록이 선명하고 확실할수록 달성 가능성은 커진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끔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내 경험과 지식을 실려 최선을 다해 집필했으나 모든 사람이 나의 길을 나와 같을 수는 없다.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냥 무시해도 좋다.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 실천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부자 아버지도 친척도 없었고 대학과 대학원에 다닐 때는 스스로 벌어서 학비를 마련했으며 큰 행운을 누린 적도 없다. 오로지 내 노력과 열정만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금이야 축담으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힘들다고 해서 누굴 탓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일 뿐이다. 운만 좋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그처럼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면 누가 애타게 성공을 바라겠다는가? 누구나 성공을 바라지만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개중에는 성공과 거리가 먼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상황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때 이런 일만 없었다면, 만약 그때 일이 잘 풀렸다면 하는 식이다. 이처럼 패배주의자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설사 일이 자기 뜻대로 풀렸다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수동적인 생각은 버리라. 자신이 놓인 현재 상황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그러므로 출신 배경, 학교, 부모, 주변 환경이 나쁘다고 탓할 필요는 없다. 만약 정말로 나쁜 환경에 놓여 있다면 환경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바쁘다. 분명 현재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프리카로 신발을 팔러 간 2명의 세일즈맨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한 사람 아프리카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보고 절망하여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다만 한 사람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신발 팔 저로 기라며 회사에 더 많은 물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세상 일은 자신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연히 일어나는 성공은 없다. 성공은 어디까지나 곰곰한 계획과 착실한 실천의 결과물이다. 가난의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의뢰 자신보다 주변 환경과
남을 탓한다. 하지만 불우한 이웃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쥔 오프라 윈프리는 타고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이 오늘의 성공을 일군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이처럼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패배주의에 젖은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이 환경을 탓한다. 돈, 건강, 가족, 친구관계 등이 잘 되면 자기 의지와 노력 덕분이고 잘못되면 다 운명과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만한 노력이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업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자기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자기 사업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 기간을 정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꿈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혹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꿈을 포기하라 하려 하는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가? 그들의 실패는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시리즈로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 가르쳐주지도 않는 부자의 비밀을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나 두려움이 앞서면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못하거나 뭔가를 해도 준비가 미미하고 적극적이지 못해 실패로 끝나기 십상이다. 나 역시 이 책을 쓰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오래전부터 책과 강연을 통해 내 성공 방법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좀처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 얘기를 별것도 아니라고 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공연히 시간과 노력, 돈만 낭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지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순식간에 집필을 끝낼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가로막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두려움과 돈을 잃게 될까봐 걱정되는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이 불안한가? 그냥 덮어두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의 경로를 찾아 정면대결에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부동산 투자가 겁난다면 관련 서적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해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박 겉핥기처럼 대충 아는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알게 되면 몰라서 두려움에 빠지는 일은 없다. 학창 시절에 나는 음악 시간을 두려워했다.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어서 음악 시간만 되면 마음을 졸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악기 하나를 익히고 나자 음악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지 몰라 두려워했는데 막상 경험해보니 그리 특별한 것이 없었다.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은 알고 나면 곧바로 사라진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성공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 부자, 출세, 성공, 건강 등 어떤 꿈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두려움이 다가온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 혹은 자신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허풍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이든 용감하게 덤비는 것은 좋으나
완벽한 준비와 학습이 없다면 무모한 도전에 따른 실패만 있을 뿐이다. 반대로 새로운 것에 전혀 도전하지 못하는 것 많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수줍음이 많아 남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극복하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내 멘토 중 한 명은 망치를 들면 내리칠 못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저절로 고치고 싶은 부분이 발견되어 결국 스스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자신이 원하면 더 많이 웃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더 많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업자금을 구할 수도 있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만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수도 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선택된 실천에 따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충분히 알려져 일리가 있다. 핑계, 불평, 변명을 일삼거나 나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핵심 포인트. 성공은 명확한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며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 선택에 따르는 결과이다. 꿈을 현실화하려면 목표와 달성, 기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망치를 든 사람의 눈에는 오로지 못밖에 보이지 않는다. 2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